녹화를 시작. 화면 보여요? 네. 오, 목소리가 아주 씩씩하네. 밥을 많이 먹었나 봐. 씩씩해, 씩씩해. 그러면 어, 오늘 할 거는 어제 3장까지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4장, 5장, 6장. 그래서, 이제 스키마까지 하고, 나머지 8, 9, 10, 11을 다음번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스타팅 스키마, 스타팅 그 컨슈머가 세 개, 그다음에 그룹 컨슈머가 세 개,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코어는 끝나. 코어 네. 부분. 그다음에 이제 에디셔널 컴포넌트 해가지고 첫 번째 에디셔널 컴포넌트인 스키마 세 개, 그다음에 스키마 레지스트리 관련된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진행할게요. 네. 자, 그러면 어, 스타팅 위드 컨슈머 봅시다. 4장. 여기서는 카프카에 있는 데이터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컨슈머의 기본 컨셉,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자바 클라이언트, 컨슈머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코딩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할 거예요. 네. 이제 첫 번째, 4-1은 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 하는 부분인데, 그 컨슈머는 그 카프카의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쏴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걸 이제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방식이 프로듀서처럼 배치 방식이에요. 동시에 컨슈머가 여러 개 떠서 동시에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이라서 좀 비슷해요. 배치랑.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컨슈머도 프로듀서처럼 데이터 갖고 오기 전에 이제 카프카 클러스터에 접속해야 되니까 그 접속하는 세팅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컨슈머에서 가져가는 거나,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듯이 그 우리가 파티션이 리더가 있고 팔로우가 있잖아. 네. 그러면 팔로우가 리더에 있는 걸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 음, 방식이. 네. 그러면 컨슈머도 리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거든. 그렇잖아. 네네. 그러면 컨슈머나 팔로우나 똑같은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 왜냐하면 리더 파티션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데이터. 네. 오케이? 네. 그 얘기고.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컨슈머가 데이터 패치할 때 쓰는 옵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고, 네. 튜닝하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팔로우가 아까 얘기했듯이 팔로우가 리더를 해서 갖고 오는 거랑 갖고 오는 방식은 컨슈머가 갖고 오는 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컨슈머가 갖고 올 때 방식하고 그다음에 팔로우가 가져올 때 옵션들이 좀 차이가 나서 그거에 대한 설명. 네. 그다음에 그 컨슈머랑 팔로우가 데이터를 이제 갖고 오는 거에 대한 설명 할 거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엘라스틱의 이제 검색 서치랑 똑같은 기능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튜닝 포인트들, 성능하고 이제 레이텐시를 고려해서 네. 성능을 최적화할 때 어떤 관련된 어떤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 얘기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갖고 올 때 처음에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브로커의 데이터를 넣죠. 그 다음에
누가 이거를 갖고 가느냐 했을 때 두 개, 아까 얘기했듯이 컨슈머가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팔로워가 가져가겠죠. 그 네, 얘기고 여기서 지금 밑에 있는 설명들이 지금 했던 얘기들이에요. 읽어보면 특별한 건 없고 음, 오케이.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배웠던 프로듀서에서 배웠던 걸 잠깐 리마인드 해보면 프로듀서가 샌드 하죠, 그쵸? 네, 샌드를 하는 거는 로컬 버퍼에 넣는 거라 그랬죠. 브로커로 보내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버퍼는 그 들어온 메시지들을 이제 배치 형태로 누적을 해냈다가 파티션 단위로 보낸다 그랬죠. 네, 그래서 누적 그 버퍼 안에 있는 실제 배치는 토픽의 파티션으로 쭉쭉쭉 쌓였다가 이제 그 토픽의 파티션 단위로 보내는 거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럼 언제 보내느냐? 배치가 그러면 이렇게 버퍼에 쌓아놨다가 배치가 언제 그러면 가느냐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사이즈를 하든지 타임을 하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이제 패치, 지금 컨슈머에서 하는 패치도 이제 거의 비슷한 방식, 배치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여기서는 컨슈머가 그러면 이제 이제 클러스터 안에 저장돼 있는 토픽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토픽을 갖고 올지 그걸 서브스크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치 리퀘스트를 날리는 거죠. 기본적인 건. 오케이. 네, 자, 이거 이제 이 얘기는 프로듀서의 배치와 같은 방식으로 패치를 한다. 그 얘기고.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패치 리퀘스트 이제 그러니까 패치 리퀘스트를 날릴 때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이제 두 가지인데 여기도 사이즈 한 번에 한 번에 패치 리퀘스트를 날릴 때 몇 개의 데이터를 가져올까 하는 게 첫 번째 사이즈고 그 다음에 패치를 날린 다음에 얼마나 기다릴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패치를 튜닝하는 포인트가 지금 기본적인 게 음, 그래서 여기 이제 패치 리퀘스트 날릴 때 쓰는 이제 세팅이 있는데 앞에 얘기했던 그 미니멈 사이즈 그러니까 최소 사이즈 패치 민 바이츠라는 거는 최소로 가져올 데이터 사이즈를 이제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두 번째는 그 최대 사이즈 최대 양 데이터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기다릴지 패치를 보낸 다음에 얼마나 기다릴지 하는 부분인데 이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파티션 바이츠, 패치 바이츠는 그 컨슈머 하나가 이제 하나의 파티션이랑 연계가 되는데 그때 파티션당 사이즈를 얼마로 할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맥스 폴 레코드즈는 모든 파티션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레코드 수 갖고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 가지고 어, 패치 리퀘스트를 날릴 때 그 많게 적게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는 게 이 네 가지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디폴트는 이제 여기 패치 민 바이츠는 1바이트죠, 그렇죠? 1바이트니까 너무 적죠? 민이니까 최소 하나 있으면 갖고 온다는 얘기야. 한 바이트라도. 네, 이거는 패치 바이트는 1메가고 파티션별로 갖고 오는 건 1메가고 그 다음에 레코드는 500개. 여러 개서 갖고 올 때 최대 500개까지 갖고 올 수 있다. 이걸 늘리면 더 갖고 올 수 있겠죠? 줄이면 더 적게 갖고 올 거고 한 번 패치할 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기다리는 시간. 어, 그래서 이제 이 표는 뭐냐면 패치 리퀘스트가 컨슈머가 날릴 때가 있고 팔로우가 날릴 때가 있잖아. 그, 그 두 개 있는데 이 컨슈머에서 날릴 때는 지금 앞에서 본 요 네 가지를 쓰면 되고, 그쵸? 그다음에 네. 이제 팔로우 있잖아. 팔로우 리플리카가 리더를 이제 가져갈 때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음, 그 옵션이 이제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간은 없고 그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타임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거의 손을 안 대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어. 팔로우 음, 쪽에서도. 음, 그러면 팔로우가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네. 이 옵션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음, 그래서 컨슈머와 팔로우는 틀리고 각각 사용하는 옵션도 틀리다.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 컨슈머에 있는 이 세팅들 있잖아요. 네. 이거는 컨슈머 우리가 어제 배웠던 프로듀서도 처음에 그 컨피그레이션을 프로퍼티에다 넣잖아. 네. 이 컨슈머에서도 이 네 개 값은 거기에다 넣어서 접속할 때 세팅을 하는데 팔로우는 서버에 있잖아. 클러스터 안에 있잖아. 안에서 작동하잖아. 네. 그래서 여기 팔로우에 있는 리플리카 세팅 이 두 개는 브로커 안에 있는 브로커가 뭐 세대면은 모든 브로커에 이 서버.프로퍼티즈라는 데가 있어요. 어, 네. 여기에다 세팅을 해줘야 돼, 이거는. 오케이? 그 네. 얘기예요. 네. 근데요, 저기 첫 번째 옵션이랑 마지막 옵션은 좀 음. 살짝 상충되는 거잖아요. 어떤 거, 얘랑, 그 얘랑, 시간이. 네. 어, 그러면은 만약에 두 개가 이제 다르게 되면은 시간이 꽉 차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하나요? 얘는 패치를 보낸 다음에 다음 패치를 할 때를 기다리는 시간 얘기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음, 근데 이게 패치가 예를 들어서 그 미니멈이 안 찼는데도 패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한 번 가져올 때 사이즈를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요거는 근데 얘는 한 번 가지고 왔어. 네. 그 다음에 다음 패치할 때 바로 패치할지, 뭐 조금 기다렸다가 패치할지 그 얘기예요. 이거는. 아,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지. 이거는 그냥 주기인 거고 저 위에 거가 무조건 차야 넘어가는 거네요. 그치? 가지고 오는 거네요. 아,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컨슈머에서 이제 갖고 올 때 패치할 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스루풋이 중요할 때하고 레이턴시가 중요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스루풋을 높이려면. 네. 그럴 때는 저기 뭐지? 그 패치 민 바이츠는 높이고 그 웨이트 타임은 리저너블하게 좀 조정한다. 이게 여기서 음, 뭐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라는 가이드가 아니고 가이드이기 때문에 얘는 좀 높이고 얘는 좀 적당히 해라 하라는 음,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컨슈머가 레이턴시니까 빨리 저거 해야 되잖아. 읽어야 되잖아. 그치? 네. 지연 시간이 없어야 되니까 이 패치 타임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음, 이렇게 이거는 뭐 그냥 가이드라인이고 네.
이거는 뭐 저기 뭐야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구체적인 그 값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뭐 요구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그게 맞춰서 좀 지정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사이트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실제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해보면서 그, 그 상황에 맞게 음, 이 값들을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이거는 넘어가고 두 번째. 자, 그래서 그 기본 컨셉, 네, 기본 컨셉. 음. 그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뭐 결국 저거잖아. 패치하는 건 두 가지가 있고 각각 그 패치할 때에 조절하는 그 값들이 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컨셉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컨슈머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서가 가져갈 때 이 관련성을 이제 개념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음. 그다음에 그래서 그랬을 때 그 토픽이 이제 그 메시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걸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이거 한번 보고. 자, 이거는 이제 그 컨슈머랑 그, 프로듀서를 좀 비교한 거예요. 보면 이제 우리 어제 배웠지만 프로듀서는 컴피그하고 크리에이트 프로듀서하고 샌드 레코드하고 클로즈 하잖아, 그쵸? 네. 근데 이제 컨슈머는 이제 위에 이제 세 개는 똑같아요. 똑같이 세팅하고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컨슈머를 만들겠죠, 여기서는 크리에이트 컨슈머.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프로듀서는 이제 데이터를 쏘는 게 목적이잖아, 그쵸? 보내는 거. 근데 네. 얘는 이제 가지고 와서 리트리브 한 다음에 걔를 이제 뭔가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네. 와서 처리를 하고 또 가지고 와서 또 처리하고 이런 스텝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지고 올 때는 얼마 안 걸리지만 만약에 가지고 온 데이터 처리하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프로세스가. 네. 그래서 그 두 스텝은 나눠진다는 얘기고 음. 클로징 하는 건 똑같고 이거는 좀 알아두면 좋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네.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인데 이건 어제도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는 그거에 대한 개념 얘기니까 음. 이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그 브로커 상에서는 전부 다 바이트 코드로 움직인다. 오케이? 그래서 네. 여기는 그러면 이제 컨슈머가 그러면 이제 그, 그 클러스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토픽을 어떻게 읽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읽어올 토픽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아, 네네. 음.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파티션을 읽을지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그 파티션에서 내가 얼마만큼 읽었는지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픽을 먼저 지정하고 파티션도 선택하고 그다음에 파티션에서 읽은 위치에 대한 오프셋 관리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읽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컨슈머는 이제, 그 데이터를 땡겨오겠죠, 가져오겠죠? 네. 클러스터에서. 음,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그 데이터는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는 얘기고,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아, 네네네네. 데이터 리트리브 한 다음에 프로세싱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계속 도는 거야, 루프가. 리피트. 음, 그쵸? 음, 그래서 컨슈머의 속성은 이런 거예요. 급속하고 데이터 땡겨온 다음에 처리하고 또 다시 땡겨오고 처리하고 땡겨오고 처리하고 계속 무한루프 도는 거죠. 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좀 다시 그 앞에 걸 반영해서 다시 정리하면 프로퍼티 컨피그레이션 하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 해당 오브젝트 만드는 건 얘는 프로듀서 얘는 컨슈머 그 다음에 컨슈머는 뭘 하냐면은 이제 내가 가져올 토픽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네. 스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프로듀서 쪽에서는 뭘 하냐면은 보낼 데이터 준비하죠. 여기. 근데 네. 여기는 보낼 데이터 준비하는 스텝은 없는 거죠. 컨슈머 쪽에서는. 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준비된 데이터 던지는 거고 얘는 이제 레코드 갖고 오는 거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얘는 없는데 얘는 이제 처리하는 게 있죠. 로직이. 이거는 이제 이 프로세스 로직은 요건에 컨슈머마다 다 틀리겠죠. 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C. 자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좀 기본적인 코딩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네. 이거는 프로퍼티 세팅하는 거고, 그다음에 컨슈머 만들고, 그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앞에 했던 얘기니까 이거대로 아마 진행할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먼저 컨피그레이션은 우리 프로듀스에서 배운 거랑 거의 똑같죠. 네. 부스트랩 서버, 이제 여기는 디시리얼라이저, 키 밸류에 대한 디시리얼라이저를 쓰고, 그다음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똑같이 주면 네. 되고, 음, 어제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프로스 만들고, 여기도 그 오타 방지 위해서 이걸 꼭 써야 되고, 그쵸? 네. 여기는 이제 그 부스트랩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 오브젝트 만들어야 되죠. 네. 여기 이제 디폴트로 제공되는 그 클래스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고, 만들 때 앞에서 만든 컨피그레이션 프롭스를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커넥션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프로듀서에는 없었던 이제 내가 읽어올 토픽 지정하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컨슈머 오브젝트의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네, 마이 토픽하고 마이 세컨 토픽 두 개를 내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응? 네. 응? 응?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오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컨슈머 레코드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저기 프로듀서 레코드 만들었듯이. 근데 거기는 데이터를 넣지만 여기는 그냥 이걸 만든 다음에 그 앞에서 만든 컨슈머에서 폴을 하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받아지죠. 네. 너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폴을 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세팅했잖아. 얼마의 크기만 갖고 올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오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레코드에 왔으니까 얘를 for 룹을 돌리면서 이제 여기가 프로세싱인데 사실 뭐 심플한 프린터 갖고 온 데이터 프린트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프로세싱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이 로직이 이제 업무에 따라서 되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여 안에서 다른 데로 데이터 보낸다든지 뭐 다른 API 호출한다든지 많은 로직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 루틴만 지금 얘기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짜요. 컨슈머는 무한 루프를 돌아. 음, 그러면서 폴이란 얘기는 한 번 땡겨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한 번, 한 번 계속 한 번 땡겨온 다음에 땡겨온 레코드에 이제 뭐 우리가 지정한 게뭐 1000개면 1000개 땡겨왔으면 1000개 여기 들어오겠죠? 그럼 그 1000개를 또 1000번 돌면서 이제 여기가 프로세싱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짜놓고 뭐 에러 나면은 여기서 루프 빠져나오게 로직을 짜요. 음, 음, 그럼 이거는 이제 땡길 때 땡긴 다음에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니까. 네. 그리고 네, 클린업은 똑같아요. 얘도 그 프로듀서 어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코딩 이제 다 모아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프로퍼티에서 부스트랩 서버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리얼라이즈 블라블라 이런 걸 한 다음에 이제 만들고 컨슈머 오브젝트 흡수를 해서 그다음에 컨슈머 만들어지면은 이제 제일 먼저 내가 읽을 토픽 지정하고 토픽이 지정이 됐으면 그 토픽에서 이제 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져온 데이터만큼 돌면서 이제 프로세싱 하는 거고 여기는 그러고 나서 다 끝나면 이제 클로즈 하고 이게 기본 요게 기본 이제 골격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붙겠죠. 네. 뭐 여기에 뭐 튜닝 하려면은 이 프롭스에 많은 세팅을 할 거고 음, 그 다음에 뭐 내가 토픽이 뭐 한 개든 여러 개면 여기다 토픽을 좀 더 구성할 거고 네. 그 다음에 폴은 거의 그대로 쓸 거고 이제 여기가 많이 바뀌죠. 처리.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컨슈머 관련된 그 기초 부분이에요. 기초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여기가 좀 많아. 5장이. 4장은 베이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짧고 여기서 네. 5장이 좀 길어. 음, 자, 5장에 봅시다. 네. 어, 여기서는 첫 번째 그 그룹이란 개념이 나와요. 그룹. 네. 그래서 그룹 안에 이제 여러 컨슈머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그 파티션별로 읽어오는 워크로드를 이제 병렬 처리하면서 이제 속도를 개선하는 게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걸 좀 알아야 되고 네. 그럼 이제 이를 어떻게 얘가 카프카가 매니징 하는지 그다음에 컨슈머가 그룹 그 오프샷을 가지고 어떻게 그룹 안에서 오프샷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주로 할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음, 첫 번째, 그룹을 쓰는 이유는 이제 그 병렬 처리로 그 패치 스루풋을 높이기 위한 건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룹 안에서
같은 그룹의 이제 컨슈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 컨슈머가 파티션에 어사인먼트 하는 부분, 그다음에 어사인 할 때 어사인 전략이 있거든. 뭐 레인지, 라운드 로빈 이런 네. 컨슈머가 바라봐야 될 파티션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이제 폴리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음,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의 어떤 차이점과 같은 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어사이먼트 컨슈머가 파티션을 어사이먼트 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어사인 전략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렌즈하고 라운드 로빈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음. 여기는 아마 시나리오를 보여줄 거예요. 렌즈를 적용된 시나리오, 그다음에 라운드 로빈. 음. 이거는 당연한 그림이죠. 혼자 음. 다 처리하는 것보다 네 명이 나눠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묶겠다는 얘기예요. 그 처리하는 네 명. 네. 그 얘기고. 그러면 얘가 컨슈머고 얘가 파티션이 되겠죠. 네. 컨슈머, 파티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토픽이 있고 토픽을 혼자 다 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음. 파티션으로 나눠가지고 네 명이 처리한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 컨슈머를 그룹핑하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이드예요. 어떻게 묶는지. 네. 전부 이제 같은 일을 할 때, 같은 일, 컨슈머들이. 음.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그룹을 만들 때에 그룹의 컨슈머를 묶을 때의 어떤 가이드라인? 예.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데 데이터는 다른 거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가지고 와서 같은 프로세싱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봅니다. 뭐 예를 들면은 A 데이터, B 데이터 갖고 와서 프로세싱해서 그걸 뭐 합치든 뭐 조합하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음. 왜 그렇게 하냐? 음, 일단은 그 워크로드를 이제 공유하고 일을 작업하는 거를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동시 처리해서 속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스케일 업 다운은 뭐냐면 컨슈머를 이제 처음엔 세 개만 쓰다가 이게 트래픽이 늘어나면 컨슈머를 뭐 네 개, 다섯 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하나의 그룹에 처음에 세 개의 컨슈머만 할당해서 쓰다가 이게 좀 모자라 그러면 이제 네 개, 다섯 개 늘릴 수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일이 좀 줄어들었어. 그러면 컨슈머를 이제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 음. 그룹은 그룹이라는 거는 컨슈머에서 쓰이는데 꼭 얘만 위해서 쓰이는 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많이 써요. 카프카 전체 제품군에서. 네. 그래서 얘의 기본 개념은 패러럴 프로세싱하고 스케일 업 다운인데 이거를 적용되는 다른 제품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제품들은 뒤에 이제 할 건데 일단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컨슈머에서 그룹핑을 쓰고 그다음에 뒤에 배울 카프카 콘넥트에 보면 워커라는 것들이 있어요. 실제 일하는 놈들인데 얘를 이제 그룹으로 묶어서 병렬 처리한다든지 그 다음에 뒤에 배울 그 카프카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스트림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고
KSQLDB 서버에서도 이 그룹이라는 거를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이거예요. 그룹이라는 거는 컨슈머만 쓰는 게 아니고 카프카에 있는 공통 기능인데, 얘는 카프카에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기능에서 기능에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 오케이? 음. 그래서 어떻게 좀 세팅하냐면 그룹을 우리 프롭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돼. 컨슈머 컴피그에 그룹 아이디 컴피그라는 데다가 나는 오더 프로세스라는 그룹이야 라고 지정해주면 걔네들은 다 이 그룹에 다 묶인다는 얘기예요. 디폴트로. 음. 그래서 이걸 안 주면 하나의 프로세스는 각자의 그룹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한 개가 하나의 그룹이 돼요. 음, 응? 네. 아, 원래 그냥 응. 쓴다 안 쓴다 이거 없이 그냥 원래 그룹이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 음. 이거를 주면은 네. 요 그룹에 속하게 되지만 이거 일 아예 안 주잖아. 세팅을 안 해주면 컨슈머가 하나 뜨잖아. 그치? 네. 거기에 자동으로 그룹 아이디를 만들어줘. 무조건 그룹 안에 속하는데 그냥 혼자 있는 거죠? 그치. 혼자 있는 거, 혼자. 그 자동으로 네네. 만들어진 그룹 아이디에 혼자 컨슈머 하나만 있는 거야. 이렇게 1대1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컨슈머와 파티션 얘기인데, 어, 여기 이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컨슈머, 하나의 그룹에 있는 컨슈머는 이제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치? 네. 했는데, 어, 토픽을 서브스크라이브 했잖아요. 어떤 토픽을 쓸지. 그러면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은 그 토픽 안에 있는 모든 파티션들에 대해서 자동으로 어사인을 해서 여러 개의 토픽을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이 어, 병렬로 처리를 해. 음, 자동으로.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지금 앞에 세팅해보면 저런 거 없잖아. 내 컨슈머가 토픽은 지정했지만 파티션은 지정 안 했잖아. 그치? 음, 파티션은 지정 안 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이 그룹 안에 컨슈머가 3개 있으면은 3개 컨슈머가 뜨면 하나의 토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토픽 안에는 파티션이 뭐 3개 있을 수도 있고 4개 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럼 이거를 이제 어사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파티션을. 컨슈머별로. 병렬 처리를 하려면. 음, 그거를 여기서 수작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세팅한 전략에 의해서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 음, 응? 네. 그래서 크게 그 어떤 파티션, 어떤 컨슈머에 할당할지 하는 게 이제 요 세팅인데, 파티션 어사이먼트 스트레이터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네. 이거는 카프카가 자동으로 핸들을 하고, 어,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어, 결정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거예요. 그 전략들이 뭐가 있고,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네. 자, 그래서 파티션 어사이먼트 전략의 첫 번째 렌지라는 이제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은 키를 기반으로 어사인을 해. 그래서 특히 두 개의 토픽을 조인할 경우 파티션 수랑 컨디션 수가 좀 비슷할 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여기에 토픽이 두 개가 있잖아. 네. 그리고 위에는 프로파일 토픽이고 얘는 포지션 토픽이에요. 네. 운전한 사람의 프로파일이고 얘는 운전자의 어떤 위치.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쭉쭉 양쪽에 들어오잖아. 틀린 데이터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읽을 때 우리가
메시지에 키 밸류를 넣었잖아. 그쵸? 음, 그래서 1번, 3번 키는 이쪽 파티션으로 들어오게 해놓고, 여기는 2번만, 여기는 4번만. 여기도 1번, 2번, 4번만 들어오게 해. 음, 이렇게 들어오겠지, 데이터가. 음, 그러면 이제 컨슈머가 이제 그 그룹에 4개의 컨슈머를 내가 이 그룹에 등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요거 두 개. 요거는 1번으로. 음, 그다음에 2번 여기 2번 키가 같은 파티션 두 개는 여기로. 그다음에 음, 4번은 같으니까 여기로. 그다음에 여기는 4번 컨슈머는 어사인이 안 됐잖아. 그치? 여기는 네. 얘는 노라. 얘는 노라. 응? 음? 네. 얘는 하는 일이 없다고. 이 지금 렌지라는 어사이먼트를 쓰면 네. 4개를 부지할 필요가 없겠지. 네네네. 3개만 하면 책임은, 된대. 네. 왜 그러냐면 키를 기반으로 해서 파티션을 두 개, 뭐 하나의 토픽이든 여러 개의 토픽이든 간에 그 1, 3에 1, 3이 하나야 1번 컨셉으로 다 가는데 가는 이유는 그 두 개를 조인을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작업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룹핑이 이렇게 어사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렌즈를 쓸 때는 렌즈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는 파티션을 이렇게 설계하고 그다음에 컨슈머도 그러면 여기 작동하게 맞춰서 이렇게 컨슈머 수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모든 토픽은 코 파티셔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키로 다 똑같이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그다음에 같은 수의 파티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음, 그다음에 same 파티셔널 같은 파티셔널을 써야 돼. 그쵸? 그래야 데이터가 키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네. 어제 프로듀서에서 배운 파티셔너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얘기하는 거고, 어, 같은 키의 셋을 가져야 되고, 이거 음, 그렇게 얘기했듯이. 이게 디폴트 전략이 우리가 아무런 작업을 안 하면 이렇게 작동을 해. 음, 컨슈머가. 오케이?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네. 네. 이거랑 얘는 이렇게 작동한다. 네. 그래서 여러 토픽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우리가 그 아까 패치한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뭔가 거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뭐 조인을 한다든지 합친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 전략을 쓰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프로퍼티 컨피그에 파티션 어사이먼트 스트레이트지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면 렌지 어사이먼트는 요렇게 넣어주면은 렌지 전략이 이제 적용이 돼요. 네. 밑에 얘기는 다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파티션은 번호로 이제 오더링이 되고 컨슈머는 이제 그 문자로 주게 돼. 파티션 이름에 있는 문자로 소팅이 된 다음에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면 파티션이 16개예요. 음, 근데 컨슈머가 5개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컨슈머가 5개니까 컨슈머당 3개씩 어사인 되겠죠. 파티션이. 16개. 그럼 하나가 남지. 네. 그러면 그 5개 컨슈머가 3개씩 할당이 되고 나머지 하나가
첫 번째 컨슈머에 또 할당이 된다는 얘기. 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는 17개, 18개 파티션에 7개의 컨슈머니까, 이렇게 하면, 어, 7개 컨슈머에 2개씩 할당이 되고, 음, 나머지가 4개잖아, 그치? 네. 그러면 7개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씩 더 할당된다는 얘기. 네. 여기는, 얘는 어떻게 되나? 딱 그냥 파티션 12개는 컨슈머. 어? 네. 얘는, 얘는 컨슈머가 더 많으니까, 아까 네. 얘기했듯이, 뒤에 8개는 놀겠지? 앞에 네. 12개만 할당되고. 그 얘기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로빈. 얘는 이제, 얘는 데이터를 골고루 알아서 그냥 라운드 로빈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같은 키를 가진 데이터 처리하고 이럴 때는 적당하지 않아. 음, 그냥, 그 순서대로 그냥 분산해서 그냥 처리만 하고 싶을 때는 얘를 하면 되겠지. 그 얘기는 토픽 A랑 B랑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게, 첫 번째 여기 파티션이 1번에 어사인 되고, 2번에 어사인 되고, 파티션 여기는 두 번째 건 여기 되고, 세 번째 건 여기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게 여기 어사인 되고, 그쵸? 2개 남았잖아, 그치? 그럼 다시 첫 번째 거 하나 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하나 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주면 되고, 이름은. 네. 그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설명할 건데 두 가지의 종류가 더 있어.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네. 음, 라운드 로빈에는 스티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코퍼레이티브 스티키라는 게 있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라운드 로빈에는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파티션 수가 변경되면 파티션 수가 변경되면 리밸런싱이라는 게 일어나. 리밸런싱은 뭐냐면 지금 앞에 보면 어사인을 이렇게 했잖아. 음, 어떤 파티션 어떤 컨슈머가 읽을지를 이렇게 어사인을 하잖아, 그치? 네. 근데 컨슈머가 하나 추가됐다든지 삭제됐다든지 아니면 파티션이 하나 추가됐다든지 삭제가 되면 이 어사이먼트를 다시 해 전부 다. 그거를 리밸런싱이라고 하거든. 네. 그럼 그럴 때 리밸런싱은 기본적으로 할 때 전부 다 내렸다, 전체가 정지됐다, 다시 재배치가 된단 말이야. 음, 그치? 음, 그럼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이미 필요한 것만 재배치하면 되지. 왜 다 내렸다 올려야 돼? 이 얘기. 네.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이거를, 변경된 부분만 그 재배치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결을 유지하는 게 좋을 때 이거를 쓰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개 다 재배치할 때 변경된 것만 반영하도록 하는 옵션인데, 타입인데, 요것도 차이가 있어. 이건 뒤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세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파티션하고 컨슈머의 어사이먼트에는 지금 배운 게 두 개잖아. 그쵸? 네. 렌지가 있고, 라운드 로빈이 있다. 네. 그리고 라운드 로빈에는, 리밸런싱 일어날 때 전부 다 재배치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재배치하는 게 옵션이 두 개가 더 있다. 스티키하고 코퍼레이티브 스티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이 내용이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토픽이 네. 하나면 렌즈나 라운드 로빈 아무거나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토픽 하나만 우리가 만약에 이제 땡길 때는. 네. 근데 연관 처리를 할 때는 아까처럼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진 두 토픽인데 데이터적으로는 연관성이 있어. 그럴 때는 렌즈를 써서 연관 처리를 한다. 네. 라운드 로빈은 연관이 없을 때 그냥 계속 그냥 돌아가면서 병렬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토픽이 하나일 때는 아무나 써도 되고 토픽이 여러 개인데 연관이 있으면 이걸 쓰고 연관이 없이 여러 개면 이거 라운드 로빈 쓰라는 얘기예요. 음. 음, 이제 두 번째 회과장 저기 네. 10분만 쉬었다 할까? 아, 네네. 왜냐면 밥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저기 3시 5분에 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 보여요? 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네. 두 번째 거. 그 카프카가 그룹을 매니징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네. 핫빗이라는 걸 가지고 매니징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리밸런싱을 일으키는 것들이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카프카의 그룹 매니지먼트라는 게 이제 다양한 컴포넌트들 간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룹이 이제 사이즈가 컨슈머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에 대한 것들 그런 것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 관련된 거니까 이것도 좀 많이 중요한 컨셉이에요. 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컨슈머가 이게 다운되는 경우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할 거냐 하고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설정들 그리고 이게 프로 그 파티션하고 그 컨슈머에 대한 어떤 그 리밸런싱하는 부분도 다른 그 제품들에서 하는 어떻게 하는지 음. 앞에서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네. 그러면. 네. 그룹 관련된 그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네. 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뭘까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 그룹에서 이 그림에서 지금 그룹이 하나 있는데 컨슈머가 4개 있고 카프카의 토픽 제로가 있는데 그게 파티션이 4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하나 있지. 문제가 뭐가 있을까? 음. 음? 그냥 비효율적인 거 말고는 있을까요? 비효율적이긴 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오케이. P1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 없다? P1? 오케이. 파티션 1? 또?
음, 두 번째, 뭐, 그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잖아, 그치? 그리고, 요거는 네네네. 데이터 걔 못 모드가 가져오는 거.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콘슈머가 4개 있는데, C1만 일 많이 하고, 얘도 좀 일하는데, 두 개는 놀고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밸런싱이 잘 안 돼 있는 거지, 워크로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 그럼 다음을 보면, 그래서 그, 파티션하고 컨슈머의 어사이먼트 하는 건 앞에서 우리 배웠잖아, 두 개. 네. 렌즈하고 라운드 로빈. 이 음, 자동으로 해준다 그랬잖아, 그쵸? 카프카가 알아서. 음, 근데 이게 이제 어사이먼트를 해주지만 얘가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리밸런싱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재배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 파티션하고 컨슈머의 어사이먼트 전략이 딱 세팅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아까 얘기했지만 파티션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도 있고 뭐 음, 컨슈머도 추가되고 빠질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네. 때마다 이게 리밸런싱이 일어난단 말이야, 재배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떤 때 리밸런싱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야. 음,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림은 그 어사이먼트가 굉장히 옵티멀하지 않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밸런싱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랬을 음, 때 이제 어떨 때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리밸런싱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언제냐면 첫 번째는 컨슈머 수가 바뀔 때, 어, 근데 애드 될 때, 네. 그 다음에 리무브 될 때. 네. 고의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컨슈머가 막 돌다가 다른 이유로 그냥 지가 알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럴 때 리밸런싱이 일어나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티션의 수가 바뀔 때. 그래서 파티션 수가 줄어들 때, 아니, 증가할 때. 근데 파티션 수는 줄일 수가 없어. 한번 만들면. 저거랑 비슷하지? 우리 음. 엘라스틱에서 샤드도 그렇잖아. 프라이머리 샤드는 막 바꿀 수가 없잖아. 아, 한번 처음에 만들면. 얘도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네. 근데 얘는 수는 늘릴 수는 있는데 줄일 수가 없어. 음, 줄이려면 그 토픽을 재생성해야 돼. 네. 우리 예전에 엘라스틱에서 리인덱싱 하는 것처럼. 음, 그 다음에 토픽을 내가 읽을 토픽을 서브스크립션 했잖아. 지정했는데 그걸 다른 걸로 바꿀 때. 그럴 음,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네. 이거는 뭐 아까 했던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고. 네.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기준. 네. 자, 그 다음에 컨슈머가 죽었는지 카프카가 어떻게 알까? 하트비트? 하필. 약간 그래서 하트비트. 그래서 컨슈머는 그 카프카에 핫빛을 보내 3초마다. 네. 지금 여기 뭐야 컨슈머 그룹이 3개 있잖아. 컨슈머가 네. 그 세 군데가 하트 모양으로 보내. 세 개를. 어? 네. 근데 어디로 보내냐면은 그 그룹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그 브로커들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해. 오, 하나의 브로커가 그 역할을 하기에 이제 처음에 이게 어사인이 딱 되면 어, 브로커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해. 핫빛을 음, 받는 역할을. 네. 그래서 걔가 이제
하다가 3초에 한 번씩. 그럼 음, 컨슈머는 나 살았어요, 나 살았어요 이렇게 보내는 거지. 네, 근데 그 45초 동안 컨슈머가 핫빛을 안 보내면 네. 얘가 죽었다고 없애버려. 음, 그래서 지금 여기 핫빛 인터벌 MS랑 세션 타임아웃 MS가 이제 그 두 개를 제어하는 옵션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요거 이름이 그룹 코디네이터라는 걸 알아두고 음, 여기 있는 내용들도 다 그 얘기인데 음, 그 얘기고. 그래서 45초 동안 핫빛이 없으면 이게 리무브가 컨슈머 그룹에서 자동으로 이제 제외가 돼. 그래, 딱 그러면 빠지잖아, 그치? 컨슈머가 그룹에서. 그러면 앞에 기준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음, 그래서 그때 그 핫빛은 어디로 가냐면 그룹 코디네이터라는 걸로 가. 브로커들 중에 하나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 얘기고.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컨슈머는 이제 아까 그 우리가 그 커넥션 맺은 다음에 이제 컨슈머 오브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폴해서 데이터 갖고 오잖아, 그치? 네. 근데 이런 거 있잖아. 핫빗은 3초마다 보내서 잘 되는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 갖고 올 데이터, 그치? 음, 그리고 컨슈머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면 네. 그 뒤에 아까 갖고 와서 후처리 하잖아, 그치? 프로세스? 네. 근데 그게 오래 걸리면 그 폴이 오지 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튜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그 처리하는 업무나 성격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프로세스가 오래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맥스 폴 인터벌이라는 게 있는데 맥스 폴 인터벌이라는 거는 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5분 동안 없으면 얘도 리무브 시켜버려 그룹에서. 그러니까 이건 폴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건데 이런 경우가 언제 생길까? 5분 동안 데이터를 가져가는 폴이 안 생겨. 그 얘기는 한 번 가져간 다음에 그 프로세싱 하는데도 5분이 더 걸릴 수도 있잖아. 네. 어? 네. 만약에 큰 작업 같은 경우에는 5분 이상 처리할 수도 있잖아. 한 번 가져가서. 네. 그러면 5분 지나버렸으니까 여기서. 그러면 컨슈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얘는. 카프카는. 그러면 얘는 아웃되는 거지. 그럼 다시 리밸런싱이 다시 일어나는 거지. 음,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이제 작업하는 작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후처리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면 이 부분들을 조정을 해줘야겠지, 그치? 네. 아니면 그 한 번 처리하는 작업이 너무 길어서 10분이 걸리면 그걸 뭐 5등분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1000개 갖고 오던 거를 뭐 200개씩 갖고 오게끔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겠지.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 맥스 폴 인터벌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할 때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요 옵션인데 이걸 넘어설 경우에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앞에서 얘기했던 핫빛이 3초인데 이게 45초 동안은 아무런 그게 없으면 또 죽잖아, 그치?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도 그거야. 지금 설명했던 얘기고, 이런 경우는 디폴트 세팅 5분이면 충분한데, 특별한 경우에는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꼭 테스트 해보고, 시간 재보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 음,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저거 얘기인데, 옵셋 얘기인데, 컨슈밍, 그 데이터 소비하는 게 가끔 뒤에 정지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네. 그리고, 어, 하나의 파티션을 다른 놈이 읽다가 내가 읽을 수도 있잖아. 리밸런싱이 되면. 음, 네. 그치? 네. 이제 파티션 하나가 있는데 걔가 A라는 컨슈머가 읽고 있다가 아까처럼 뭐 컨슈머가 빠지거나 추가돼서 리밸런싱이 일어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 읽는 놈이. 네. 그러면 그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를 이어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옵셋이야. 옵셋. 그러니까 음, 옵셋은 파티션 내에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이제 위치를 기록하는 거야. 그러면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이 세 개면 이 세 개의 컨슈머들이 특정 각 별로 어디까지 읽었는지 옵셋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공유가 돼야 리밸런싱이 일어나도 이어서 읽으니까. 네. 그 얘기야. 네. 그러면은 그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그 음. 옵셋이 얘는 여기까지 읽어줬구나 이것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 그 정보가 어디에 있겠지? 음, 어디에 기록하겠지? 네. 컨슈머가 내가 어디서 그러니까 패치 날려서 딱 갖고 오잖아, 한 번. 네. 그럼, 아, 나 여기까지 읽었어 하고 딱 마킹을 해놔야 음, 다음에 다른 놈이 그 파티션을 읽을 때도 그 오프셋을 보고 그 다음부터 읽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네. 얘기. 네. 음,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고, 자, 봅시다. 이 그림에서 지금 3번이 죽었어. 네. 그쵸? 그룹, 네. 그 컨슈머 그룹에 C3가 죽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컨슈머 하나가 다시 파티션 2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컨슈머 그룹에서 컨슈머가 사라진 거잖아, 그치? 네. 그러면 리밸런싱 일어나겠지. 네. 응?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지금까지 배운 걸로 보면은, 이 전체가 다 재배치가 일어난단 말이야. 리밸런싱이라는 게. 근데, 아, 어? 근데 여기서 네.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하나만 죽었어, C1이. 네. 그래서
그 파티션 2가 읽을 수가 없잖아, 지금. 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잖아. 네. 어? 네. 그랬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라운드 로빈이 이럴 때는 그 스티키 파티셔너를 써서 이걸 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그 지금 연결된 제대로 지금 연결돼 있는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새로 리밸런싱이 일어나게 하는 게 스티키 파티셔너라는 거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죠 앞에서.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리밸런싱이 빠르겠지 사인이. 네. 어. 기존 거는 놔두고 얘만 다시 빠지면 얘를 뭐 얘가 C3가 빠졌어. 그러면 얘는 읽지를 못하니까 어사인을 이 세 개 중에 하나 어사인 하겠지 이렇게. 어.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다 리밸런싱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겠지. 그 얘기죠 지금 이게. 네. 응? 네. 그래서 지금 그 스티키 어사이너는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세팅에서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근데 이제 이거 스티키를 쓰면 좋은데 지금처럼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리어사인 할 때 그 내부적으로 토픽이 많아질 때는 약간 그 리어사인 할 때 빠르긴 빠르지만 다른 오버헤드가 좀 생겨. 어. 그 파티션이 여러 토픽에 있을 때는 이게 그 뭐지? 그 리밸런싱 속도나 이런 건 빠르지만 그 리어사인 할 때 생긴 오버헤드가 조금 더 반대급부로 생긴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특히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데이터 센터 간의 리플리케이션 멀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할 때는 어, 이 오버헤드가 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코퍼레이티브 스티키라는 거 있죠. 네. 이게 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코퍼레이티브 스티키다. 이렇게 알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네. 코퍼레이티브 스티키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파티션 어사이먼 스트레지 옵션에 넣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지금 배운 게 라운드 로빈 배웠고, 그다음 레인지 배웠고, 그다음에 라운드 로빈을 배웠는데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는 그 전체를 다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뭔가 파티션이 빠지거나 추가되거나 컨슈머가 빠지거나 추가됐을 때 리밸런싱이 일어나는데 전체를 다 다시 재어사인하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거에 대안으로 스티키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스티키를 했을 경우에는 한 지역에 적은 토픽 수가 있을 때는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게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토픽 수가 많아졌을 때는 다시 이것도 다른 오버헤드가 생기는 거예요. 리어사인 할 때. 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코퍼레이티브 스티키라고 이해하면 돼요.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는 자세한 문서는 사이트 가면 따로 다 있는데 거기 가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는 지금 네 가지가 있고 그 네 가지의 차이점을 알면 돼. 오케이? 음. 그래서 지금 라운드 로빈이 뭐였죠? 그 특정하게 그 같이 가지고 와야 하는 주제가 없는 경우에 이제 자동으로 라운드 로빈 형식으로 분배해주는 그런 그 다음에 형식. 렌지는 렌지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주제가 특정하게 이렇게 같이 가져와야 하는 것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음, 음. 스티키가 필요한 이유는? 이게 아까 예시로 나왔던 것처럼 뭐 하나의 컨슈머만 끊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재배치하기에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제 그 딱 필요한 것만 이제 할당을 다시 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스티키가 있습니다. 그다음 코퍼레이티브 스티키는? 이거는 이제 스티키인 경우에도 이제 이게 유용하기 위해서 스티키를 만들었지만 이제 이게 오히려 자원을 더 많이 잡아먹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음, 코오퍼레이티브 스티키라는 방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 맞아. 정확하게 알고 있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할 때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면 이 다큐멘터리에 보면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 설명이. 네. 나중에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음, 어, 이제 그룹 매니지먼트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룹 매니지먼트가 이제 꼭 컨슈머만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그 그룹 매니지먼트는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음. 다른 이제 그 제품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프카 커넥트나 커넥트에도 보면 워커 그룹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카프카 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도 인스턴스를 묶어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KSQL DB 서버도 이제 그룹 매니지먼트를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 각각은 약간의 차이점은 있어요. 그룹을 쓰는 거는. 하지만 네. 기본 컨셉은 거의 똑같아요. 음. 음, 이거 한번 읽어볼래? A부터 맞나? 답이? 음. 7초 동안 네트워크가 안 됐어, 본친구가. 그러면 리밸런싱 일어날까 말까? 7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5초랑 5분? 어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맞네, 그럼? 는 만들 것 같습니다. 리벨 여기는 될것 같습니다. 발생하겠죠? 음. 그 다음에 파티션 카운트가 늘어나는 거랑 줄어드는 거 다 일어납니다. 이건 다 늘어나 발생하고 네. 컨슈머 애도 됐어. 이것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F 이거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컨슈머나 파티션이 변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그 다음에 G 음, 이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일어납니다. 오케이 사라져. 오케이 음. 그쵸? 답 맞네? 다음 이제 세 번째 장 네. 여기서는 이제 옵셋 관련해서 얘기할 거예요. 옵셋. 네. 그래서 옵셋은 그 카프카의 카프카에서 관리를 해요. 네. 옵셋 그 위치 정보를. 네. 그다음에 그 커미팅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네. 그래서 그 새로운 파티션을 어사인 받았을 때
이제 그 옵셋, 커밋 옵셋 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앞에서 했던 얘기고, 그, 컨슈머가 그 옵셋 커밋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배울 거고, 네. 새로 어사인 받은 파티션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도 배우고, 음. 옵셋은 있잖아. 네. 관리하는 단위가 컨슈머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룹별로 관리해요. 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네. 어? 어. 옵셋이 뭐냐?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자, 지금 컨슈머 그룹이 G2가 읽기 전이에요. M0를 읽기 전. 응? 네. 그러면 현재 옵셋은 M0야. 네. 그러니까 M0를 읽기 전에 옵셋이 M0란 얘기예요. 네. 그럼 이제 애프터 리드 여기를 보면 여기는 뭐가 된다? 4? 4가 현재 옵셋이에요. 네. 그래서 읽은 거가 옵셋이 아니고 읽은 다음 게 옵셋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네. 내가 읽어야 할 곳이죠, 그쵸? 옵셋은. 네. 읽은 마지막이 옵셋이 아니고 그 다음 거, 음. 읽어야 할 거가 옵셋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어, 음, 그 리드 넥스트 이게 중요한 단어죠, 그쵸? 네. 읽을 거. 자, 다음은 자, 리밸런싱에 대해서인데 봅시다. 리밸런싱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런 상태야. C0가 4를 읽을 차례지. 네. 4가 지금 옵셋이면은 지금 읽어야 될 건데, 리밸런싱이 일어났는데, C0가 죽었어. 네. 그러면 C1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까? 근데 이게 여기 브로커 쪽에 그 인덱스가 오프셋이 저장이 돼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C1이 4를 갖고 오겠지, 그치? 근데 그 값이 어디인가 저장돼 있다는 얘기지? 네. 응? 그래서 컨슈머는 어디까지 읽었는지 알고 있고, 자, 그래서 예설 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지금 그 브로커의 클러스터에 컨슈머 언더바 옵셋이라는 그 토픽에 저장이 돼. 음.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은 키 밸류로 저장이 되는데 키가 뭐냐면 그룹의 토픽의 파티션. 음. 여기 컨슈머가 아니야. 파티션이 그룹이야, 그룹. 네. 그러니까 이제 그룹 단위로 그 옵셋 이제 밸류가 옵셋이 되는 거지. 위치. 이 키가 이거고. 음. 그룹으로 해야지
그룹 안에 있는 컨슈머들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키가 요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음, 여기에 이제 백업을 하고, 여기서 읽어오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커밋 인터벌은 디폴트로 5초예요. 5초마다 이게 업데이트를 하게 돼 있어. 어, 그래서 이제 새로 어사인 받은 놈은 이제 이거를 읽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을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5초면은 조금 겹치거나 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음, 5초면 좀 길긴 길어, 그쵸? 네. 음, 그치? 근데 왜 디폴트가 5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길게 느껴지네. 5초면은 시간이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 처리할 때는. 근데 한 파티션을 한, 한 컨슈머가 있잖아, 그쵸? 네. 그러면 풀 계속 풀 땡긴 다음에 처리하고 땡긴 다음에 처리하고 하다가 5초마다 한 번씩 중간중간에 이제 어디까지 읽었다라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쵸? 와, 이거 체크하는 게 더 그 부하가 걸릴 수도 있어서 그런가 보네요. 음, 혼자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네, 네, 네. 디폴트는 저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토픽 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키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룹 레벨로 이제 저장하는 게 중요하고,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음. 그리고 이 토픽 있잖아. 이거는 이제 우리 어제 배웠지만 컴팩티드 돼요, 항상. 컴팩션. 네. 나 어디까지 읽었다 계속 누적되니까 컴팩션에서 마지막 것만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기 때문에 풀스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걸. 네. 그래서 이것도 그 컨슈머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에 세팅하게 돼 있어요. 컨슈머 할 때. 음, 응? 네. 네. 이것도. 근데 저 커밋이, 응. 어, 왜 컨슈머에 있죠? 어떤 게? 커밋 인터벌. 컨슈머 프로퍼티. 그래야 거기에, 컨슈머, 그래야 컨슈머가 저거 하니까. 컨슈머가 옵셋을 업데이트 해야 되니까. 당연히 컨슈머에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여기까지 읽었다라고 저쪽에다 커밋을, 어, 컨슈머가 파티션을 읽으니까, 땡긴 다음, 계속 땡기다가 5초마다 한 번씩 시간 내서 한 번씩 커밋 해주는 거지. 아,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한 장에 다 적어놨네.
옵션 코믹 관련해서 좀 더 보면, 음, 자동으로 커밋하는 게 디폴트예요. 네. 근데 이거를 저기, 그 컨슈머 그 옵션에 폴스 시킬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작업을 하려면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커밋 어싱크랑 커밋 싱크라는 두 개 함수, 어싱크 방식과 싱크 방식의 커밋을 써서 정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음, 만약에 아까 예세 과장이 얘기했듯이 5초가 너무 길어서 네. 커밋이 최신으로 안 될 수도 있잖아. 네. 5초 사이에 뭐 중간에 5초 사이에 좀 읽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옵셋이 좀 틀릴 수도 있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코드에다가 정확하게 로직에 박을 수도 있겠지. 반직 커밋해서, 반직 커밋해서. 그때 이걸 쓰란 얘기예요. 이 함수를. 네. 그거 여기 있네. 데이터 중복될 수 있으니. 음, 그래서 오토 커밋은 n리스트 원스를 보장하고 매뉴얼리 커밋을 하면 이그젝틀리 원스를 보장하죠. 중복이 아, 안 되는 거니까. 음. 네. 그-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 여기. 이게 지금 여기 그 옵셋 관리하는 토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키고 이게 밸류예요. 네. 키 밸류인데 뭐가 잘못됐을까? 이러한, 네. 좋습니다. 이게 그 컨슈머 오프셋인가요? 응? 이게 그 오프셋 저장할 때는 그룹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컨슈머가 아니고 그룹으로 바뀌어야겠지? 네. 또, 또 하나는 그룹이랑 오프셋, 오프셋이 10이랑 그 제로가 10, P3가 24 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히트는 없어야 되는 거지. 네. 이 레코드 아, 자체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지? 아예 없는구나. 네. 아, 그래서 잘못된 건 요거 없어져야 되고 C0가 아니고 그룹 음, 아이디가 있어야겠지. 여기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그 오늘 이제 컨슈머 한 거예요. 근데 네. 컨슈머가 조금 더 복잡하죠. 네. 프로듀서보다. 네. 그룹이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그룹이 있기 때문에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 그룹을 하기 때문에 리밸런싱이 일어나고, 그 리밸런싱이 일어났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컨셉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더 복잡해요, 컨슈머가. 음.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네. 10분 쉬었다가 네. 4시에 합시다. 응? 네. 자, 조금 이따가 봐요. 네. 여보세요? 네.
저기, 그, 이거, 레코딩 해야 돼서, 아, 네네. 나갔다가 다시 줄게, URL. 네.